함수라는 걸 오늘 나갈 건데 너네가 생각하는 함수는 함수 별거 있나? 그냥 1차 함수 아니면 2차 함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 함수가 아니라 진짜 이제 본질적인 함수의 뜻을 좀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진짜 본질적인 함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를 좀 설명하기 위해선 대응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 대응. 대응이라는 게 뭐냐? 일단 대응을 또 설명을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거든. 우리 집합이 있잖아. 집합. 그치? 집합을 표현할 때 대문자 x로 좀 표현을 하죠. 그치? 근데 이제 이 대응을 표현할 때는 이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잘 안 쓰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좀 씁니다. 그래서 얘가 뭐 예를 들어 1, 2, 3 집합 x 1, 2, 3 집합 y 3, 4, 5, 6 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이때 그때 이런 거야. 잘 봐. 예를 들어 이때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화살을 쏘는 거 이걸 우린 대응이라 그래. 그래서 이 대응을 우린 1이 4에 대응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이 4에 대응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 2는 얘도 쏘고 얘도 쏠 수 있어.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되냐? 2는 5에도 대응되고요. 2는 6에도 대응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도 똑같이 4를 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3은 4에 대응됩니다.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x에서 y로 이렇게 화살을 쏘는 이런 과정들을 다 대응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근데 그런 대응들 중에 함수라는 애가 있어. 그런 대응들 중에. 근데 여기 내가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여기 1, 2, 3 보고 화살을 쏘라고 할 때 쏠 수 있는 경우가 진짜 얼마나 많겠냐. 1이 얘 쏠 수도 있고 얘 쏠 수도 있고 얘 쏠 수도 있고 얘 쏠 수도 있지만 2개 쏘고 3개 쏘고 막 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이런 대응들이 엄청나게 무수히 많거든? 근데 그런 대응들이 모두 다 함수라고 불리진 않고요. 함수라고 불리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 함수의 조건은 첫 번째, 모든 애들이 화살을 다 쏴야 되고, 두 번째, 한 번씩만 쏴야 돼. 그래서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쏴야 함수야. 그럼 자 물어볼게.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닌 거야. 모든 애들이 화살을 쏘긴 쐈어. 근데 누가 두 번 쐈어? 2가 두 번 썼으니까 얘는 함수는 아닌 거야. 그럼 이거 지워주면 되겠지 뭐. 이거 지우자.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도 함수가 아닌 거야. 왜? 모든 애들이 안 쐈어.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얘를 쐈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때는 1이 4에 대응되고요. 2는 5에 대응되고요. 3은 4에 대응되면서 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fx라고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함수로 얘기할 때 x에서 y로의 함수 f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f. 알겠지? 그냥 표현 방법이야. 알겠지? x에서 y로의 함수 f는 이런 대응을 갖는데 얘는 함수야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지? 모든 애들이 한 번씩 쏜 게 맞으니까. 알겠지? 근데 솔직히 이런 표현은 우리가 좀 낯설잖아. 그지? 그래서 솔직히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고 보통 이렇게 쓰면 돼 그냥. f1은 4예요. 똑같은 말이야. 1이 4에 대응됩니다. f라는 함수에서 1 집어넣으면 4가 나와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f2는 5입니다. f3은 4예요. 이렇게 써주면 된다. 알겠지? 그때 이 화살을 쏘는 요 집단들 있지. 요 집단들의 집합을 우린 뭐라고 하냐? 얘를 이제부터 정의역이라고 할 거야. 그럼 용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용어 또 정의역. 새로운 용어를 좀 배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화살을 맞으려고 준비한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할 거냐? 공역이라고 할 거야. 이 정의역과 공역은 다 집합인 거야. 알겠지? 그 정의역, 공역 중에 공역에서 실제로 그 정의역 애들한테 화살을 맞은 애들 있지. 실질적으로 화살을 맞은 얘네들을 뭐라고 할 거냐? 치역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알겠지? 그럼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겠지. 그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린 정의역, 공역, 치역. 정의역이 뭐야? 화살 쏠라고 하는 애들. 공역이 뭐야? 화살 맞으려고 하는 애들. 치역이 뭐야? 화살 실질적으로 맞은 애들. 또 다른 말로 함수값이라고도 합니다. 그치? 함수값. 이 3집어는 뭐 나와요? 1집어는 뭐 나와요? 함수값. 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그런 걸 얘기를 해준다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자면 x의 원소에서 y의 원소로 짝을 짓는 거 맞지? 화살 쏘는 거 그걸 우린 다 대응이라고 할 건데 모든 대응이 함수라고 불리는 건 아니라 그랬어. 그 대응들 중에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 내가 말한 대로 써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 x의 각 원소의 y 원소가 하나씩 대응돼야 돼. 맞지? 하나씩. 한 번만 화살 쏴야 돼. 그렇지?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쏘면 그때 함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된다. 그럼 또 물어볼까? 자, 야 이거는 함수일까 아닐까?
이것도 함수인 거야, 맞지? 모든 애들이 한 번씩 쐈잖아, 맞지? 근데 얘한테만 다 쏜 거야. 이것도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를 우리 뭐라고 하냐? 상수함수라고 하죠. 상수함수. 상수함수 이런 거잖아. y는 4. y는 4. y는 1차식이면 1차 함수. y는 2차식이면 2차 함수 하는 거잖아. y는 0차인 상수가 들어가면 상수함수. 얘는 1 집어넣어도 4가 나오고요. 2 집어넣어도 4가 나오고요. 3 집어넣어도 4가 나와요. 이런 느낌. 그치? 상수함수. 이걸 상수함수라고 해. 알겠지? 이런 것까지 그냥 기억을 해주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함수라고 하고, 그치? 함수에서 화살을 쏠라고 하는 애들을 정의역, 화살을 맞으려고 하는 애들을 공역, 실질적으로 화살을 맞은 애들을 치역인데 그거는 함수값이라고도 한다. fx값. 그치? 이런 내용 한번 읽어주면 된다. 그러고 나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뭐냐면, 너네가 생각을 했을 때 함수에서는 서로 같은 함수는 당연히 식이 똑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지, 맞지? 식이 똑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인 건 너무 당연하게 맞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배우는 함수에서는 예를 들어 뭐 fx가 x제곱이고요, gx가 절대값 x라고 해보자. 그럼 물어볼게.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서로 같아 보여, 달라 보여? 같아 보여? 같아 보여? 달라 보이는 게 맞아. 지금 다른 게 맞거든. 잘 봐. 왜? 야, 이 함수 그래프 그려볼까? 얘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죠? 포물선 모양. 그치?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 그 다음에 꼭점이 얘는 얼마? 0,0이면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두 번째. 야, 얘 그래프 그려볼게. 절대값 함수 그래프도 너네가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범위를 나누면 돼. 범위. 물론 내가 좀 이따 오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빨리 그리는 법도 가르치긴 할 건데, 일단은 모른다고 하면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왜? 우리 절대값을 보면 뭐해? 그 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나누잖아.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양수면 어떻게 풀려? 그대로 풀리고요. 안에 있는 알맹이가 음수면 어떻게 풀려? 부호가 바뀌어서 풀려요. 등호는 어디다 붙여? 아무데나 한쪽에. 이렇게. 그치? 왜 아무데나 한쪽에 붙이는지 한번 봐봐. 잘 봐. x가 양수인 부분에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거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y는 x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y는 x니까. 그치? 근데 얘는 x가 양수인 부분만 볼 거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색칠해 주는 거야. 그치? 얘 0도 볼 거니까. 두 번째, x가 음수인 부분은 이쪽이지. 왜? 요게 x축이면 얘가 양의 방향이고 이쪽이 음의 방향이잖아. 그치? x가 음수인 부분은 뭘 그리래? 마이너스 x를 그리래. 근데 얘는 음수만 볼 거래. 여기 지우는 거지.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빵꾸인데 연결되잖아. 그래서 등호는 맨날 아무데나 붙여도 된다, 이런 내용인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게 이 그래프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그래프 모양은 다르지. 그치?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 봐. 내가 x의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로 제한하고 y의 공역을 뭐 예를 들어 0, 1 정도만 해볼까? 이렇게. 그때 x에서 y로의 함수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0, 1, 0, 1이 있대. 요때 함수 f라는 대응과 y로의 함수에 마이너스 0, 1, 0, 1이고 g라는 함수를 한번 가볼게. 자, 얘부터 먼저 대응시켜볼게. 실제로 요 함수에다가 정의역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이렇게 대응됩니다.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제곱하면 0이 나오고요.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얘는 함수가 맞니? 맞아. 왜? 정의역 기준으로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화살을 쏘면 함수야. 함수 맞잖아. 그치? 다음 두 번째. 자, 절대값 보자. 절대값 x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1이 나오네.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0이 나오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1이 나오네. 얘도 함수 맞아, 일단? 맞죠? 모든 애들이 한 번씩 화살 쐈으니까 함수 맞다고. 맞지? 그러면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지금 대응 관계가 어때? 완전히 똑같잖아. 그치? 이런 상태를 우린 뭐라고 하냐?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식이 똑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인 건 너무 당연해. 그럼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식이 달라도 어떤 정의역이 제한되냐에 따라 그 대응이 똑같아지면 서로 같은 함수인 거야. 근데 그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의 정의는 정의역도 똑같아야 되고요. 공역도 똑같아야 되고요. 그 대응 관계인 치역과 실제로 모든 대응 관계가 다 똑같아야 돼. 알겠지? 그걸 우린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건 식이 달라도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면 돼. 알겠지? 그런 거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다. 정의역, 공역과 각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함수값도 다 똑같아야 돼. 결국 치역도 똑같다는 소리겠지, 맞지? 그래서 모든 게 다 똑같으면 걔는 서로 같은 함수다. 그러니까 식을 보고 서로 같은 함수라고 구분하는 게 아니야.
대응이 똑같아야 돼. 알겠지? 그걸 우린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 보통 너네가 생각하는 그래프는 이런 걸 그래프라고 생각하잖아. 그지? 원래 실제로 그래프는 요게 아닙니다. 원래 정확한 그래프의 정의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냥 그림 그리는 걸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 원래 그래프의 정의는 점들의 집합이야. 점들의 집합.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어떤 함수 뭐 예를 들어 x가 뭐 이렇게 생겼대. 집합 뭐 예를 들어 x, y는 x, y 봐. 뭐 y는 뭐 2x-4 뭐 이렇게. 요게 바로 그래프야. 이게 무슨 그래프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얘는 원소가 x, y죠. 그치? 이거 조건제시법 기억나죠? 맞죠? 원소가 x, y인 거야. 그치? 근데 그 원소 x, y는 요걸 만족한대. 그치? 이 뒤에가 조건이니까. 그치? 요걸 만족하는 점들이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 0, -4 1, -2 2, 0 이런 놈들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 그래프에 그린 거야.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라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뭐나? -4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 뭐나? -2 나오고요. 좀 이상해도 이해해줘. 2 집어넣으면 뭐나? 0 나온대. 근데 얘는 정의역 x를 정해줬어? 안 정해줬지. 내가 x를 1부터 뭐 0부터 0, 1, 2 정수만 본대? 그런 말 안 했지. 그럼 얘 0도 넣을 수 있지만 0.1, 0.2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모아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그 그래프를 보기 좋게 표현한 것 뿐이지. 근데 얘도 그래프라고 불러. 원래 정확한 그래프의 정의는 뭐냐면 얘야. 점들의 집합. 그래서 원래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어떤 시험 어떤 작년인가 재작년 어떤 시험 문제에서 그래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애들이 그래프를 이런 그래프를 다 그린 거야. 틀렸어. 실제로. 그래프를 구하시오 하면 요걸 써야 된대. 요걸 써야 정답인 거야. 알겠지? 좌표 평면에 뭐 그래프를 표현해달라.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런 말이 있으면 얘가 맞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프를 구하시오 하면 얘가 그래프인 거야. 근데 솔직히 그거는 그 선생님이 조금 장난질을 친 거고 그 정도까지는 디테일하게 구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알고는 있자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을 거야. 함수에서 그래프의 정의는 뭐냐면 집합이죠. x, y가 fx잖아. 그치? x, fx가 되고 그 x는 정의역의 원소래. 그래서 점들의 집합을 우린 뭐라고 한다? 그래프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래프의 정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는 이 정의가 중요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반대로 이걸 보고 이런 모양, 이 좌표 평면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고 이 새끼가 함수가 맞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 무슨 말이냐? 그래프는 다 함수 아닌가요? 하겠는데 실제로 니네가 그려지는 그림 중에 함수가 아닌 게 있어. 너네가 배웠어 이미. 뭐 있어? 얘 뭐야? 원의 방정식. 그치? 예를 들어 여기가 뭐 2면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라고 하지. 얘를 이거 4라고 하지. 그치? 얘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원 함수라고 부른 적 있냐? 없잖아. 맞지? 니네 예를 들어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니네 1차 함수를 1차 함수라고 불러도 되지. 직선의 방정식이라 불러도 되지. 1차 함수도 되는데 얘는 원 방정식, 원 함수 이렇게 안 하잖아. 원 함수 안 하잖아. 맞지? 왜? 얘는 함수가 아니거든. 왜 함수가 아닌 거냐? 잘 봐봐. 얘가 왜 함수가 아닌지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여기 어딘가에 얘가 1, 루트 3이라는 점이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점이 있을 거야. 실제로 1하고 루트 3 집어넣으면 나오죠? 그죠? 1하고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으면 나오잖아.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인 거냐? 이거야. 정의역의 원소가 1, 2 뭐 이렇게 있대.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가 뭐 루트 3 이렇게 있대. 근데 1도 얘한테 마이너스 루트 3도 있대. 1이 얘한테도 대응되고 얘한테도 대응된다 이 소리야. 그치? 1 집어넣으면 얘도 나오고 1 집어넣으면 얘도 나온다 이 소리잖아. 그럼 이건 함수야 아니야? 아니지. 왜 함수는 뜻이 뭐라 그랬어?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화살을 쏴야 함수인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 어떻게 2번 썼잖아. 이게 함수가 아니라고. 그럼 그 함수가 아닌 걸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세로선을 그어서 구분할 거야. 그 그래프에서 세로선을 그었는데 만나는 점이 2점 이상이야. 그럼 걔는 x값에 따른 똑같은 x값에 따른 y값이 2개 이상 존재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3차 함수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는 3차 함수라고 불러도 되는 이유가 세로선 그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지? 아직 너네가 또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있어.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2차 함수를 옆으로 뒤집어 놓은 거야. 얘는 함수라고 안 불러. 얘는 뭐 포물선의 방정식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얘는 왜 안 부르냐? 세로선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뭐 하면 돼? 세로선을 그어보면 돼.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좀 이따 가로선 긋는 것도 하나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헷갈려.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라고? 세로선을 그어서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지? 얘처럼. 알겠지? 얘는 함수가 맞겠지. 무조건 세로선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알겠지? 요런 것만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걸 우리 이제 함수 그래프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에 대한 거를 좀 공부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함수가 뭔지는 알았어. 그지? 함수라는 건 대응의 하나인 거고, 그 대응들 중에 모든 x값이 한 번씩만 다 화살을 쏘면 걔가 함수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겠어. 맞지? 그럼 그 함수의 종류는 이제 뭐가 있냐 이거야. 보통 너네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함수의 종류라는 건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가 있겠죠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분류한 함수의 종류는 총 4가지를 아마 가르칠 것 같은데, 첫 번째 1대1 함수. 근데 이름만 들어봐도 느낌이 올 거야.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함수가 있어.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어쨌든 뭔가 1대1이란 말이 등장을 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거 아니야. 잘 봐. 어떤 느낌이냐 이런 거야.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어. 너네 그 넷플릭스에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은가? 뭐 그거 알아? 봤니 혹시? 나는 원래 그런 그 뭐라고 하냐, 그 하트 시그널, 또 뭐지? 나는 솔로 이런 거 안 보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번에 봤거든? 너무 재밌는 거야. 너는 별로 그런 게 관심이 없나? 그렇구나. 너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어쨌든 잘 봐. 그 모태솔로지만 뭐 연애는 하고 싶어에 나오는 이제 참가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여기 남자 1, 남자 2, 남자 3이 나왔다고 해봐. 그럼 당연히 여자도 몇 명 있어야 돼? 여자 1, 여자 2, 여자 3 이렇게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이 새끼들이, 제작진들은 또 치사하게 그 맥이라고 하면서 여자 한 명을 더 추가시킵니다. 4명. 그지?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막 서로 이제 난 얘가 마음에 들어, 얘가 마음에 들어 짝을 지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함수라고 대응을 해보자고. 함수처럼 생각을 해보자고. 남자 1이 예를 들어 얘를 좋아해. 나 얘한테 관심 있어. 야, 얘도 얘 좋아해. 야, 얘도 얘 좋아해. 그럼 이건 당연히 1대1 느낌이 아니지. 3대1인 거잖아. 이 짜증나. 이 뭐야? 존나 예쁜가 봐. 하여튼 3대1 느낌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건 1대1이 아닌 거지. 그럼 1대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나는 얘가 마음에 들어. 나는 얘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 1대1인 거지. 그치? 이런 걸 바로 우린 뭐라고 하냐?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거 말 그대로 남자 하나당 여자 하나, 정의역 하나당 공역 하나씩 연결되는 걸 우린 1대1 함수라고 할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야? 얘가 슬프잖아. 그치? 그래서 제작진들이 또 이제 착해. 어떻게 해? 남자 매기를 또 추가시킵니다. 남자 4가 이제 왔어. 근데 마침 얘가 얘를 좋대. 얘가 얘를 좋대. 그럼 이런 상황 우린 뭐라고 할 거냐? 얘를 1대1 함수는 1대1 함수인데 완벽하지. 누구 하나 소외받은 애 없지. 이런 애들을 1대1 대응이라고 해주는 거야. 완벽하게 대응됐다 해서. 그걸 좀 구분해주면 되는데, 다시 한 번만 보여줄게. 잘 봐. 이런 상황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 자, 이런 상황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1대1 함수라고 그랬어. 그치? x 하나당 y 하나씩 딱딱 대응되는 거. 근데 누가 소외받는 애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1대1 함수라고 한다. 근데 내가 이 함수를 보고 야, 얘는 1대1 함수야, 얘는 1대1 함수야 라고 잘 얘기 안 해줘. 문제에서 얘가 1대1 함수야 라고 친절하게 얘기해 줄 때도 있지만, 보통은 뭐라고 주냐? 이렇게 줘. 얘가 x1, 얘가 x2, 얘가 x3 이런 식의 느낌이고, 얘가 y1, 얘가 y2, y3, y4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런 거야. x1과 x2가 다르잖아? 그때 fx1과 fx2가 다르다라고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x가 다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이건 집합이라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얘는 무슨 뜻이야? x1이 선택한 여자, 그지? x1의 함수값, x1이 선택하는 x1이 화살 쏜 애랑 x2가 화살 쏜 애가 다르다 이거야. 그지? 정의역이 다르면 걔네들이 선택한 애가 다르대 라는 걸,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 명제로 표현한 거야. 그지? 정의역이 다르면 그때 함수값도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이 명제를 보면 얘가 1대1 대응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명제인 거야.
그치? x값에 따르면 y값이 다르다. 그럼 이 명제가 참이면, 그치? 얘가 1대1 대응일 때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겠지. 그럼 대우는 뭐야? 자료도 바꾸고 부정도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fx1과 fx2가 같잖아? 그러면 x1과 사실 x2는 같은 거였어.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이렇게 줄 때도 있는데 둘 다 뭘 얘기하는 거다? 아, 얘는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거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황에서 얘가 이제 삐져서 갔어. 그럼 이때 이제 어떤 상황이라고? 완벽한 상황. 이런 완벽한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 1대1 대응. 모두 다 대응이 된 거야. 완벽하게.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할 건데, 그럼 1대1 대응도 똑같이 이거잖아. 그치? x가 다르면 y값도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은 좀 더 추가되는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모두 다 선택받았다라는 조건이 필요해. 그치? 그럼 모두 다 선택받았다라는 건 선택받으려고 준비한 애들이 모두 다 한 명씩 선택을 받은 거지. 그걸 우린 무슨 상황이라 하냐? 치역과 공역이 같다. 아까 공역이 뭐였어? 화살을 맞으려고 준비한 애들. 근데 치역이 뭐였어? 화살을 맞은 애들도 같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1대1 함수 1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1대1 대응인 거지. 예를 들어 야 이거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맞지? 공역 2개인데 치역도 2개잖아. 그치? 근데 이 새끼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1대1 함수 안에 그때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인 거지.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요. 그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야. 그치? 1대1 함수라는 건 x에 따른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면 1대1 함수야. 그 안에서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 다 선택을 받아야 돼. 쉽게 말하면 그 안에서도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면 걔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그래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그렇게 구분해 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라고 한다. 뒤에 별거 없지.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 그림을 주고 그래프를 주고 이 새끼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1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뭐 이렇게 생겼대. 자, 이 함수는 일단 함수는 맞아. 그치? 왜? 세로선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치? 그럼 얘가 1대1 함수일까? 라고 물어본 거야. 맞을까 틀릴까? 얘는 1대1 함수가 맞을까 아닐까? 1대1 함수라는 게 뭐라 그랬지? x값에 따른 y값이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돼. 얘는 x값에 따른 y값이 겹치는 게 있을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 더 보여줄게. 잘 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런 함수. 얘 무슨 함수야? 2차 함수. 자, 요 2차 함수는 맞지? 왜? 세로선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치?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냐 그러면 아니야. 왜 아니냐?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요 높이선상에 얘가 예를 들어 3,1이고 얘가 마이너스 2,1일 수 있잖아. 그치? 2차 함수는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축이 얼마야? 축이 뭐 2분의 1인가 보지? 라고 생각하면. 그치?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 3하고 마이너스 2가 있고 1이 있으면 얘도 얘한테 대응되고 얘도 얘한테 대응되는 거야. 함수는 맞아. 한 번씩 화살을 쐈으니까. 그치? 세로선 그으면 한 점이니까. 근데 가로선 그어서 몇 점 만나? 2점에서 만나지. 그럼 얘는 1대1은 아닌 거야.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세로선. 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가로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아까 배운 3차 함수는 함수는 맞거든. 세로선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근데 가로선 그으면 어때? 3대1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럼 이것도 잘 봐. 아까 요런 함수도 있다 그랬죠? 요런 그래프도 있다 그랬죠? 자, 얘 물어볼게. 얘는 1대1 함수가 맞아 아니야? 맞아? 가로선 그으면 어때? 한 점에서 만나잖아. 얘는 1대1 함수겠지? 아니야. 왜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그치? 함수가 아니야. 얘는 애초에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걸 논하려면 일단 애초에 뭐 해야 돼? 함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그 함수들 중에 x에 따른 y값이 하나씩 대응되면 1대1 함수. 거기서 공역과 치역도 같아지면 1대1 대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보고 파악하라고 할 때는 세로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 가로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지? 근데 물론 1대1 함수를 얘기할 때는 함수인 걸 논하고 나서 얘기해야 돼. 알겠지? 그런 내용이 나와있다. 아마
표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안 나와 있네. 하여튼 그렇게 요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놔. 알겠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어서 아마 두 종류가 더 있을 겁니다. 그렇지.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라는 게 있는데 잘 봐. 항등이란 말 들으면 왠지 무슨 느낌이야? 항등? 그치. 항상 성립하는 그런 느낌의 항등식이잖아. 항등식이 무슨 느낌이냐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되게 별거 없어. 항등함수는 예를 들어 x가 1, 2, 3이고 y가 1, 2, 3이면 얘가 얘한테 얘가 얘한테 대응되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걔를 항등함수라고 그래.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건 자기 자신한테만 대응되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으면서 자기 자신한테만 대응되는 걸 우린 항등함수라고 할 거야. 그래서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게 뭐냐? y는 x.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함수. 그치? 그래서 y는 x라는 함수를 우린 보통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y는 x 이런 거. 알겠지? 근데 잘 봐. y는 절대값 x. 얘는 항등함수야 아니야? 아니잖아.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야. 왜? 정의역을 갑자기 이것만 보겠대. 뭐 예를 들어 정의역을 이것만 보겠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럼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왜?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하냐에 따라서 걔가 항등함수가 될지 상수함수가 될지 무슨 함수가 될지 모르는 거야. 알겠지? 서로 같은 함수를 구분한 것처럼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 상수함수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상수함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상수함수는 하나한테만 몰빵되는 거야. 모두 다 3을 화살을 쏘면 걔가 상수함수야. 예를 들어 얘는 어떤 느낌? y는 3 이런 거. 이런 거. 그치? 근데 얘는 사실 정의역이 요거 3개만 본다고 하면 요렇게만 찍어줘야 돼.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찍어주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함수야.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알겠지? 왜? 정의역을 제한한 게 요거밖에 없는 것 뿐이니까. 근데 정의역을 모든 실수를 보겠대. 그럼 이게 다 찍히면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상수함수겠지. 상수함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몰빵이라고 해주면 돼. 다시 한 번 더. 항등함수라는 건 뭐라고? 자기 자신한테만 대응되는 거. 숫자가 똑같은 놈들한테만 대응되는 걸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 상수함수라는 걸 뭐라고 한다고 지서가? 몰빵. 알겠지? 졸리지 너 씨. 몰빵. 알겠지? 몰빵이 뭐야? 상수함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요게 이제 함수의 종류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문제를 좀 보고 좀 갈게. 뒤에 설명하기 엄청 많긴 하거든. 되게 많은데 일단 뒤에 문제를 좀 보고 갈게요. 잘 봐. 문제를 좀 보면서 함수의 느낌을 좀 파악해보자. 잘 봐. 그러니까 좀 어렵지. 왜냐면 이게 니네가 생각하는 그냥 그래프 그리고 막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요것만 잘 넘기면 이 이유는 좀 편해.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다시 그래프 그리는 게 나오거든. 그때가 좀 편해지니까 잘 봐봐. 자, 보면 다음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골라달래. 자, x에서 y로의 함수.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봐야 되냐? 다 함수인데요 라고 하면 안 돼. 정의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응을 다 시켜보는 게 일단 확실하고요. 해보면 한번 하나하나 해봅시다. 0, 2 0, 1, 2 그래서 얘가 이렇게 대응되는 거. 첫 번째 기역부터 가볼게. F부터 가볼게. 기역 첫 번째 마이너스 2를 기역의 함수 x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0이 나오니까 대응돼. 자,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는데 없죠? 대응이 안 되네. 그치?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뭐 나와? 0 나오니까 요거지. 그치?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닌 거지. 그치? 왜? 모든 애들이 한 번씩 써야 되는데 얘가 안 썼잖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얘는 아니다. 두 번째. 이번엔 얘를 g라고 바꿔봅시다. 그럼 gx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 나와? 2 나오네. 그치?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0 나오네. 2 집어넣으면 뭐 나와? 2 나오네. 얘 함수 맞아 아니야? 맞지? 모든 애들이 한 번씩 화살 썼으니까 항상 정의역 기준으로 봐주면 돼. 얘 함수 맞습니다.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h 가보자. h 얘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 왜? 0이면 얘로 대응하고 0이 아니면 얘로 대응하래.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로 대응돼. 0이면 0으로 대응되고 2면 1로 대응돼. 얘 함수야 아니야 민주야? 함수인 거야. 그치? 정의역 기준으로 모든 애들이 한 번씩 화살 쐈으니까. 무슨 말인지 얘가 이렇게 보시면 된다. 다. 자, 의미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대. 그때 이걸 구해줄래. 일단 f2라는 뜻이 뭔지 알잖아. 함수값. x에다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 이거잖아. 맞지? 준우야 뭐야? 이준우야. 2 집어넣으면 뭐 나와? 그치? 위에다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니까 얘는 3인 거야. 맞아? 그럼 f19는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그치? 3보다 크니까. 그럼 19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f. 그치? f19는 뭐랑 똑같아? f16이랑 똑같아. 그치? f16은 또 그럼 뭐랑 똑같아? f13이랑 똑같아. 무슨 느낌이야? 계속 가니까 3씩 줄어드는 느낌이지. 그럼 뭐까지 줄어들겠어? f 3 줄이면 10, 또 줄이면 7, 또 줄이면 4, 또 줄이면 1까지 줄어들면 이제 여기다 안 집어넣겠지. 이제 여기다 집어넣겠지. 그럼 f1은 얼마인 거야, 은설아? 1인 거지,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다? 2다라고 풀어주면 돼. 별거 없지, 그치? 이런 기호들이 생긴 거야, 그냥 이제. 3번. 자,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다음 요거 올 때. 잘 봐.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 임의의 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말 하면 그게 무슨 느낌이라 그랬지? 뭐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이게 무슨 느낌이야? 항등식. 얘가 항등식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얘가 좌변과 우변이 똑같대. x, y에 대하여. 그럼 그 말은 뭐야? x, y에다 아무거나 집어넣든지 성립한대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막 집어넣으면서 얘 가지고 얘를 찾는 거야. 방법 없어. 그냥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생각해볼게. x에다가 1 집어넣고 y에다가도 1 집어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 f2는 f1 더하기 f1입니까? 맞아? 그럼 얘가 얼마냐면 f2가 1이라면 그치? 그럼 f1은 얼마야? 2분의 1이네. 근데 이건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는 숫자를 더 크게 해야 되니까. 그럼 나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 x에다가 2 집어넣고 y에다가도 2 집어넣어볼게. 그럼 f4는 얼마가 돼? f2 더하기 f2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f2가 1인데 더하면 2가 되는 거네. 그치? 그럼 또 이제 뭐 하고 싶어? x에다 더 크게 해야 되니까 2 집어넣고 또 y에다가도 2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럼 f 뭐가 나와? 이미 집어넣었구나. 미안해. 이미 집어넣었구나. 4 집어넣었대. f8은 f4의 2배겠지. 얼마야? 8. 이 아니지? 4. 왜 이러지? 이렇게. 그치? 그럼 또 이제 뭐 집어넣어? 8 집어넣어서 f16 구하겠지. 그치? f16은 얼마야 그럼?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16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24가 안 나오잖아. 그럼 뭐야 이번에? x에다가 뭐 16, y에다가 8 집으면 되겠지. 그럼 f24는 f16 8 더하기 f8 4 더하면 되니까 12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주면 돼. 알겠지? 이거는 막 정답이 없어. 왜 한 번에 못 푸셨죠? 이게 아니야? 막 찾아가는 과정이야 원래. 다음 4번. 자, 너네가 함수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가 나왔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잘 봐봐. 별거 아니거든. 조금 어려워. 한 번만 이해하면 되게 별거 아니야.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그때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대. 야,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함수를 뭐라고 한다고? 아니야. 그건 일단 몰라. 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고 해서 그게 1대1 대응인지 모른다고.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 했어. 근데 얘는 1대1 함수긴 해. 1차 함수라서. 그치? 1차 함수잖아. 그러면서 A, B가 둘이 곱하면 뭐가 아니래? 0이 아니래. 그럼 둘 다 0이 아니라는 거야.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야. 상수함수가 아닌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혹은 감소면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가로선 그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잖아. 그지? 이 새끼는 1대1 맞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인 거야. 그지? 이 새끼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그럼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건 x값에 따라 y값이 하나씩 착착 맞아 떨어지면서 소외받는 애가 없어야 돼. 맞아? 그럼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 잘 봐. 집합 x에서 x로의 대응을 함수 f라고 하겠대. 그지? 근데 정의역이 뭐부터 뭐까지야? 마이너스 5부터 1까지인데 정수란 말이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5 점점점 마이너스 4 점점점 해서 1까지 간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인지가? 얘도 마이너스 5부터 똑같이 x니까 점점점 마하 점점점에서 1까지 가는 거야. 그치?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대.
그지?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잘 봐. 그럼 어떤 느낌인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일단 함수 요 fx가 1차 함수죠. 그지? 직선이고 상수함수는 아니라는 건 이해했지? 그럼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는 두 가지야.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지? 그럼 잘 봐봐. 내가 만약에 이 새끼가 증가라고 해볼게 편하게. 증가라는 건 x값이 커지면 y값도 점점 커져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5가 예를 들어 마4한테 화살을 쐈대.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그 마이너스 5보다 큰 마4는 누구 쏴야 돼? 더 큰 놈을 쏴야 돼. 계속 더 큰 놈을 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대응이 돼? 안 돼? 안 되지. 마이너스 5는 누가 쏴줄 건데? 그죠? 아 그럼 쌤 감소함수면 되잖아요. 감소함수면 되는데 그럼 얘가 더 작은 거 얘 쏘면 되잖아요. 그지? 그럼 얘는 더 누구 쏠 건데? 감소함수라는 건 x가 커지면 더 작은 걸 쏴야 돼. 커졌는데 작은 걸 못 쏴. 이거보다 작은 게 없으니까. 돼? 안 돼?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럼 얘는 대응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는 것보다 얘를 그림으로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거든. 잘 봐. 내가 보고 싶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5부터 1까지야.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려면 애초에 얘가 얘를 쏘면서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야 돼. 그게 어떤 느낌인 거냐? 잘 봐봐.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보고 싶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5부터 1까지야. 그지? 내가 보고 싶은 공역도 마이너스 5부터 1까지야. 그지? 이 파란색 네모칸 안에서 대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야. 저 1차 함수 직선이. 근데 얘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을 때 마4를 쏴버리잖아?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을 때 마4를 쐈다 이거야. 여기 쐈대. 그럼 함수가 아무리 잘 생겨봤자 이렇게 생겨. 그럼 얘는 누가 대응시켜 줄 건데? 그치? 여기 있는 y값들은 누가 대응시켜 줄 거냐고. 쌤 얘네들이 하면 되잖아. 얘네들은 이미 정의역 바깥이라 없는 애들이야. 그치?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딱 경계의 끝을 지나가야 돼. 그러면서 경계의 끝으로 끝나야 돼. 왜? 이 새끼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 쌤 모든 y 대응 됐는데요? 됐긴 됐거든? 그럼 1은 누가 쏠 건데? 이 x 1은 누구 써야 돼? 6 나오는데? 6은 없는데? 화살 못 쏘는데? 안 되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양쪽의 경계를 지나가야 돼. 이 직선이. 그래야지만 1대1 대응이 된다. 무슨 말인지 가? 내가 보고 싶은 정의역, 공역 이 범위 안에 양 끝을 지나가야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럼 그 함수를 구해달래. 그럼 요점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요점 좌표는 1, 1. 그럼 x가 몇 증가했어? 6. y는? 6. 그럼 기울기 얼마? 1. y는 1, x에 1,1 지나니까 요거네. 그럼 얘는 a가 1, b는 얼마? 0인데 둘이 곱하면 0이 아니라면 이거 안 되네. 그치? 그럼 뭐도 돼? 감소인가 보지. 뭐? 요거랑 요렇게 딱 알맞게 대응되나 보지. 이렇게.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치? 요것도 네모칸 안에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5,1 여기는 얼마? 1, 마이너스 5. 그럼 x가 6 증가하는 동안 y는 6 감소했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이면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니까 요게 답이다. 그래서 a는 요거, b는 이거. 둘이 곱하면 4다라고. 빼는 거네. 빼면 3이다라고 보여주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알겠죠? 요거 좀 기억해놔야 돼. 왜냐면 또 나와.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나왔잖아. 근데 뒤에 문제에서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있을 거야. 알겠지? 이 유형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이어서 다음 보면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 f랑 g랑 서로 무슨 함수래? 같은 함수래. 쌤 식이 다른데 어떻게 같죠? 같으려면 어떻게 되면 된다? 정의역이 제한됐을 때 그 대응이 완전 똑같으면 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는 요거랑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는 요거랑 같으면 되고, 두 번째 f에다가 2를 집어는 요거랑 g에다가 2를 집어는 요거랑 같으면 된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해서 a, b 구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가? 별거 아니지 맞지? 6번. 자, 다음 중 1대1 대응인 것을 골라달래. 잘 봐.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세로선이야, 가로선이야, 은설아? 세로선. 1대1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야, 규민아? 가로선인 거야, 맞지? 그럼 그래프를 좀 적당히 그려봐야 되거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 그래프는 쓱쓱 그릴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쓱쓱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갈게. 야, 체리나 참어! 1번 가면. 자, 1번 y는 1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상수함수니까 1 생각.
그지? 이 정도. 2번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1차 함수죠, 1차 함수. 1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쟤? y좌편 2면서 감소 함수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네. 그지? 자, 3번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3번? 3번 그래프를 아직 안 배우긴 했거든? 근데 저거 그래프 그리려면 뭐 하면 돼? 범위를 나누면 된다. 그치? 언제로 기준으로 나눠? x가 마이너스 5보다 클 때랑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왜? 마이너스 5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5보다 크면 얘 어떻게 풀려? 그대로 풀려. 그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어떻게 풀려? 부호가 바뀌어서 풀려. 그지? 그럼 자, 얘 그래프 그려볼게. 얘는 어떻게 생겼냐? 얘는 y절편이 오면서 이렇게 생긴 거지. 그지? 근데 어디까지만 그려야 돼? 마이너스 5보다 이렇게 생긴 건데 마이너스 5보다 클 때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지워야 돼.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니까 y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5면서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만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 근데 둘이 연결되는 게 맞나요? 맞아. 왜? 얘도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0이고 얘도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어지는 거 맞아. 이거야, 이거. 오케이? 자, 네 번째 그래프. 네 번째는 뭐야? 2차 함수네.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꼭지점이 얼마? 2,1이면서 아볼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네. 그치? 세 번째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x가 0보다 크면 뭘 그리래? x가 0보다 클 때는 y는 x를 그리래. x가 0보다 작을 땐 뭘 그리래? 마이너스 2x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기울기가 조금은 커졌으니까 조금은 가파르면서 감소함수.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여기서 뭘 찾아달래? 1대1 대응. 1대1 대응. 얘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지. 가로선 그으면 존나 많이 맞나? 맞지?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맞네. 요거 되네. 그 다음 또 얘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고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고 얘도 아니 한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물론 뭐 왜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하는데 이 정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한 번만 더. 자, 다음 중 1대1 함수인 그래프의 개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개수. 잘 봐. 1대1인지 아닌지 파악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가로선 그어야 된다고. 가로선. 그지? 일단 1대1인 것부터 찾아볼게. 얘 1대1 맞지? 얘 1대1 맞아 아니야? 맞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맞아. 얘 가로선 그으면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계속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 알겠지? 그럼 얘는 맞죠? 1대1. 얘는 아니고 얘는 맞고요. 얘는 아닌 거예요. 맞지? 그럼 1대1 함수인 건 몇 개야? 4개인 거예요. 자, 그럼 1대1 대응인 것을 물어봤어. 1대1 대응. 근데 여기서 잘 읽어줘야 되는 게 있어. 단, 정의역과 공역은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이래. 그지? 그러면 모든 x값에 따른 모든 y값이 다 대응이 돼야 되거든? 그럼 1대1 대응은 얘는 맞아.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왜 아닌지가 혹시 이해가 가니? 얘는 왜 1대1 대응이라고 못 부르는 거냐면 공역들이 실수 전체가 준비됐는데 음수만 대응된대. 공역들이. 그래서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이해가니?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였어? 1대1 함수는 x값에 따른 y값이 하나씩만 쏘면 돼. 근데 1대1 대응은 소외받는 애도 없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공역이 지금 실수 전체면 치역도 실수 전체여야 된다고. 함수값이 실수 전체로 등장해야 된다고. 근데 얘는 다 등장해. 왜?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니까. 얘는 안 된다고. 그치?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얘는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1대1 함수는 맞지만. 그럼 얘는 1대1 대응 돼야 안 돼? 되는 거야. 얘는 아니었고 얘는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몇 번? 3개니까 요거는 3개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좀 어렵지? 그걸 구분해줘야 돼. 알겠지? 다음 7번. 다음 집합 x에서 y로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요거래. 그때 얘가 1대1 대응일 때. 자, 똑같은 말 나왔네. 아까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 했는데 이번엔 1대1 대응이래. 그럼 자, 이거 어떤 느낌이 돼야 되냐? 또 한번 가보자. 내가 보고 싶은 정의역이 뭐부터 뭐까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공역은 뭐부터 뭐까지냐면 마이너스 5부터 4까지래. 요 네모칸 영역 안에서 뭐가 돼야 돼? 저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경계의 끝을 지나가야 된다고. 봐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모든 x들은 화살을 쏘지만 여기 있는 y값들이 대응이 안 받는 거야.
왜? 요 밖은 없는 애들이니까. 이해가? 근데 만약에 얘가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하는데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정역들이 원하는 치역 안에 화살을 못 쏘는 거야. 공역 안에. 맞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경계의 끝 얘네 둘을 지나가는 요거거나 반대로 얘네 둘을 지나가는 이거거나 이 두 가지라는 거지. 근데 문제가 조금 친절해. 둘 중에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음수래. 뭐가? 기울기가. 그럼 얘는 어디를 지나가야 돼? 여기 마이너스 1,4랑 2,-5를 지나가는 이 직선을 구해주면 된다. x 몇 증가했어? 3. y는? 그럼 기울기 얼마? 3x. 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야? 이렇게 됩니다. 그지? 이렇게. 좀만 참아봐. 이거 8번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좀만 9번까지인가 보다. 좀만 참아. 다음 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 정의된 함수 fg가 있는데 f는 무슨 함수래? 항등함수. g는 무슨 함수래? 상수함수. 항등함수가 뭐라 그랬지?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거. 상수함수는 뭐라 그랬지? 몰빵. 한 놈한테 몰빵. 그럼 자, f가 항등함수니까 얘는 분명히 마 3일 거야. 맞아? 근데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결과가 1로 끝났어. 그럼 g3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4인 거지. 맞아? 자, 이어서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항등함수라며. 뭐야? 2. 자, 얘는 뭘로 대응돼? 마사. 왜? 상수함수니까. 별거 아니지, 맞지? 두 번째. 자, 요것만 하고 쉽게. 요거 한 문제 남았어. 한 문제. 요것만 하고 쉽게. 자, 봐봐. 다음 보면 x에서 x로의 함수 중, 잘 봐. 이것도 조금 헷갈려. 1대1 대응의 개수를 p. 항등함수의 개수를 q. 상수함수의 개수를 r이라고 한대. 자, 별거 아닌데 잘 봐봐. 여기서 이렇게 화살을 쏠 거래. 그게 1대1 대응이래. 자, 이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잘 봐야지. 첫 번째. 여기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무수히 많을 거야. 그지? 오케이. 이거부터 하자. 여기서 대응을 구하라 그러면 진짜 무수히 많을 거야. 대응이라는 건 아무거나 써도 된다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거는 셀만해. 왜? 함수라는 건 무슨 뜻이었어?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화살을 써야 되지. 그럼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누구 쏠래? 하면 얘가 몇 가지 고를 수 있어? 4가지. 얘 쐈어. 두 번째. 야, 너 누구 쏠래? 물어보면 얘가 고민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냥 함수면 4가지. 얘 쏴도 돼. 그냥 함수면. 그치? 얘는 몇 가지야? 4가지. 얘는 몇 가지야? 4가지. 그럼 그 경우를 다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왜? 사건이 끝나려면 모든 애들이 화살을 다 쏴야 사건이 끝나는 거잖아. 그럼 곱해지는 거지. 그래서 뭐야? 4의 4제곱이 함수의 개수야. 그 함수들 중에 뭐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래. 뭐라고? x값이 따라 y값이 하나씩 대응. 그럼 이제 그거지. 얘 누구 쏠래 하면 얘가 4가지인데 얘는 이제 몇 가지가래? 그치? 3가지. 얘는 2가지, 얘는 1가지니까 4팩이네. 얼마? 24. 요게 이제 p. 맞아? 자, 항등함수는 뭐라 그랬지? 준우야? 심준우야? 항등? 어떤 느낌? 혁준아, 뭐야? 항등? 하나하나 되는 거는 아니야. 정확하게. 항등이 뭐야, 혁준아? 자기 자신만 쏘는 거. 하나하나 되는 건 1대1 대응일 수도 있고 1대1 함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등은 자기 자신한테만 써야 돼. 자기 자신한테만 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항등. 그럼 물어볼게. 항등 함수는 무조건 1대1 함수다. 맞아, 틀려? 맞는 거야. 왜? 자기 자신한테 쏘니까 무조건. 겹칠 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항등 함수는 무조건 자기 자신한테 쏘는 거기 때문에 1대1 함수인 거야. 그럼 얘가 항등 함수인데 항등 함수의 개수는 몇 개 나와? 하나밖에 없지. 이거 말고 또 다른 대응이 있냐? 없잖아. 그래서 Q는 1개인 거야. 자, 상수함수는 뭐라 그랬지? 준우야, 다시 한번. 심준우. 상수함수의 뜻이 뭐야? 몰빵되는 거. 그럼 얘는 몰빵되는 게 모두 다 1한테 몰빵될 수도 있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겠지. 몇 개 나와? 4개 나오겠지. 얘가 R이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된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여기 합성함수라는 게 먼저 나와 있는데 합성이라는 게 뭔가 이제 섞인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런 거거든.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X라는 집합이 뭐 A, 1, 2, 3이라고 해볼까? Y라는 집합을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할게. 집합이니까 상관없어. Z라는 집합은 뭐 A, B, C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때 얘가 이렇게 가는 거를 함수 F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걸 함수 G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대응을 좀 만들어 볼게. 얘는 얘한테 대응되고 얘는 얘한테 대응되고 얘는 얘한테 대응된다 해볼까? 이렇게.
얘는 얘는 얘한테 된다고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F1은 얼마냐면 당연히 F1은 니은이겠죠? 그죠? F1은 니은 맞지? 그 다음 F2는 디귿일 거고요 맞지? 뭐 이런 식으로 풀리겠지 맞지?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G 기억이 뭐니? 그럼 G 기억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A 그치? 그럼 G 니은은 뭐야? G 니은 C가 되는 거지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맞지? 그때 이런 거 이제 합성함수인데 이런 걸 이제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야. 내가 2를 집어넣어서 디귿을 거쳐가지고 B에 도착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얘랑 함수를 합성해가지고 어떤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잖아? 얘처럼 어떤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잖아? 그럼 걔가 나는 B가 나왔으면 좋겠대. 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야. 합성함수라는 거. 이걸 한 번에. 물론 알지. 2 집어넣으면 F에다 2 집어넣으면 디귿이 나오고요. G에다가 디귿 집어넣으면 B가 나온다는 건 알아. 맞지? 근데 그걸 한 번에 쓰겠대. 근데 이거 쓸 때 F에서 먼저 거쳐서 G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쓸 때는 G부터 쓰고 F를 쓸 거야. 그러면서 걔네들이 연결할 때 여기 동그라미로 연결할 거거든. 그래서 얘를 읽을 때 하유라 얘를 뭐라고 했냐? G 동그라미 F G 합성 F G 도트 F라고 읽어도 됩니다. 알겠죠? 읽기 나름이 알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합성했다는 뜻이고 GX랑 FX랑 합성했다는 뜻인데 풀 때는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쪽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돼. 2를 먼저 FX에 집어넣고 그 다음 GX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왜? F에다 먼저 2를 집어넣어야 디귿이 나올 거고 그걸 이어서 집어넣어야 B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쓸 때는 G 도트 F라고 쓸 거다. G 합성 F라고 쓸 거다. G 동그라미 F라고 쓸 거다라고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풀 때는 이렇게 푼다.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이 있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익숙한 친구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냥 어떻게 푸냐? 나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도트를 없애면서 괄호를 만들면 돼. 그러니까 도트가 사라지면 괄호가 생겨요 라고 풀면은 조금 풀 때 좀 편한 감도 있어.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도트가 사라지면 괄호가 생겨요 라고 기억해. 그럼 니는 당연히 제일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풀 거잖아. 그럼 여기서 F2가 얼만데? G 디귿일 거 아니야 이제. 그치? 그럼 G 디귿은 얼만데? B예요 라고 풀면 된다 이거지. 그치? 한번 연습을 시켜줄게.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fx가 뭐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gx는 뭐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볼까? 좀 간단하게. 자 이렇게 가볼게. 자 너네한테 이런 거야. 너네한테 뭐 예를 들어 g 도트 f1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지? 그럼 이거 합성함수라고. 이게 g 합성 f 이렇게 써 있는 거라고. 그럼 얘를 풀 때 뭐부터 풀어야 된다고? f부터 풀고 그 다음 g를 풀어야 된다고. 그치? 뒤에서부터 거꾸로. 그치? 근데 이게 헷갈리면 뭐 하면 된다? 도트가 사라지면 괄호가 생겨요 라고 기억을 해도 된다고. 그럼 당연히 니네가 제일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풀 거잖아. 그치? 그럼 F1은 얼마인데? 1이겠네. 그럼 얘는 G1이랑 똑같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또 가볼게. 너네한테 F 합성 G1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F 합성 G1.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야? 그치?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G1이 얼마야? 그럼 바로 F-2라고 바꿔도 돼. 이렇게. 근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얘는 도트가 사라지면 괄호가 생겨. 이게 복잡할수록 이렇게 쓰는 게 편할 수 있어. 좀 복잡할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근데 어쨌든 이렇게 쓰고 G1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 그럼 F-2는 얼마? 4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느낌이다. 그럼 내가 여기 너네한테 또 이제 F 도트 G2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된다고 하유라? G2가 얼마야 일단? 거기 보면 안 돼. 이거 봐야 돼. 마일. 그럼 얘는 F 마일로 바뀌는 거라고. 그럼 F 마일은 얼마야? 건우야? 1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풀고 싶은 거야. 내가 이거 3도 구하고 4도 구하고 모든 대응을 막 다 구하고 싶어. 그랬더니 좀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야 이걸 맨날 숫자를 대응시켜서 합성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애초에 합성함수 자체를 구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무슨 말이냐? 야 F 합성 Gx 자체를 구할 수는 없나? 구할 수 있거든? 자, 얘의 뜻이 뭐냐면 도트가 사라지면 괄호가 생겨요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면 fx의 x자리에다가 gx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식이 뭐가 되는 거냐? fx의 x자리에다가 gx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4가 나오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뭐가 돼? 1이 나온다라고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애초에 함수 자체를 구해버리면. 그럼 당연히 g 도트 fx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도트가 사라지면 괄호가 생겨요니까 이렇게 쓸 거고, 그치? fx를 gx에다 집어넣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그럼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얘랑 어때? 다르죠?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냐? 얘랑 함수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은 불가능하다. 근데 운 좋게 성립할 때도 있겠지? 운 좋게.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불가능해. 그럼 두 번째, 교환 법칙 물어봤으니까 또 모두 궁금해. 결합. 그럼 F합성, G합성, H를 할 때 얘네들을 먼저 합성한 다음에 H를 합성하는 거랑 F합성, G합성, H를 할 때 얘네들을 먼저 합성한 다음에 얘를 합성하는 건 같을까 다를까? 얘는 같습니다. 요 순서만 마음대로 바꾸지 않으면 요렇게만 되면 무조건 같아. 이게 where라고 하면 솔직히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증명하는 방법이 그냥 예시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그냥 좀 이해해줘. 왜냐면 예시 다 하려면 너무 빡세. 알겠지? 그래서 이거 먼저 합성한 다음에 얘를 합성하든 이거 먼저 합성한 다음에 얘를 합성하든 상관없다. 이게 왜 그럼 유용하냐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식에서 얘 알려주고 얘 알려줬어. 그럼 얘 먼저 그냥 합성시켜버리면 되잖아. 그럴 때 쓰는 거야. 문제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은 불가능한데 뭐는 가능하다? 결합은 가능하다라고 기억해라. 알겠지? 합성함수. 그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건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한번 읽어보면 x에서 y로 가는 거, y, z로 가는 걸 합쳐서 우리는 이제 합성함수라고 할 거고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면 g 합성 f를 쓰겠지. 이렇게 써도 되는데 도트가 사라지면 괄호가 생겨요. 이렇게 써도 된다. 그걸 우리 합성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이제 합성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 합성함수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그렇지? 자리 바꾸는 건 안 돼. 근데 결합 법칙은 성립한대. 그치? 요건 기억해놔. 순서는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지만, 그치? 그런 게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좀 배우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합성들을 배울 텐데, 첫 번째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여기 예시가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요 ix라는 걸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항등함수.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 나오는 항등함수. 이 항등함수는 있잖아.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랑 합성을 하든지 별 의미가 없어. 얘는 그냥 f야. 어떤 함수에다 뭔가 합성을 하면 뭔가 식이 변환될 것 같은데 항등함수에 합성하면 의미가 없대. 왜? 야, 얘는 이런 의미잖아. 얘가 지금 i에다가 도트가 사라지면 괄호가 생겨요니까 이런 의미지. 그치? 항등함수라는 건 요게 대표적인 y는 x 요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가 fx를 집어넣으면 그냥 fx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의미가 없어. 마찬가지로 f합성 항등함수를 해도 얘도 그냥 f인 거야. 왜 얘도 f에다 합성 ix를 집어넣을 건데 얘 자체가 뭔데? y는 x라며 그냥 fx잖아. 그치? 그래서 항등함수는 합성하는 거에는 별 의미가 없다. 그 내용 나와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면 된다. 이건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게 조금 중요해져. 역함수에서 이 항등함수가 역함수에서 조금 중요해지니까 잘 들어봐. 이어서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뭔지는 알았지. 근데 문제를 보면 좀 어렵긴 할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역함수라는 게 이제 등장하는데 그럼 역함수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역함수는 무슨 느낌인 것 같아? 역함수. 오! 자리를 바꾸는 거야. 역함수라는 건 쉽게 말하면 x랑 y랑 역할을 바꾸는 거야. 서로의 역할을 바꾸는 게 역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x랑 y랑 서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역함수야. 그래서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x가 1, 2, 3이 y로 3, 4, 5, 6으로 간다고 해보자. 그때 어떤 함수 f가 이렇게 있어. 그때 여기서 얘는 얘한테 화살 쏘고요. 얘는 얘한테 화살 쏘고요. 얘는 얘한테 화살 쏜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1은 얼마? 4. f2는 얼마? 5. f3은 얼마? 3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거의 역함수를 구해달래. 역함수라는 건 이거야. 역할을 바꾸는 거거든, 역할을. 그럼 원래는 우리가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화살을 쏘는 게 f지. 그치? 그게 함수잖아, 맞지? 근데 역할을 바꾼다라는 건 뭐야? 공역에서 정의역으로 화살을 쏘는 거야. 반대로. 그럼 얘한테 화살 쏘는 걸 우리 역함수라고 할 건데 사실 얘는 역함수를 못 구해. 왜 못 구하냐? 역함수가 일단 존재하려면 얘가 얘한테 화살 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요 대응에서 반대로 화살 쏘라고 하면 4는 1한테 쏘고 3은 3한테 쏘고 5는 2한테 쏘는 건데 얘는 누가 쏴?
못 쏘잖아. 얘 누가 쏘면 되잖아요. 그럼 함수가 아니게 되는데 다시. 그치? 그래서 안 된다고. 그치? 그래서 역함수가 되려면 얘가 사라져야 돼. 그치? 얘가 사라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 거냐? 이거 어떤 느낌이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돼. 근데 잘 봐. 그럼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돼도 그럼 역함수 구할 수 있겠네. 그지? 지금 이 상황에서 뭐야? 모든 애들이 화살 한 번씩 쐈지? 함수 맞죠? 그럼 그 역함수 구하려고 했어. 근데 역함수 구하려 했더니 문제가 뭐야? 3은 얘 쏜대. 4는 2개 쏜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얘가 2번 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말은 애초에 맞을 때도 한 번만 맞아야 되지. 그게 무슨 느낌이야? 1대1. 그래서 공역과 치역도 같으면서 1대1이어야 된대. 그게 무슨 느낌이야?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뭐라고?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다랑 똑같은 말이야.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래. 그럼 걔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에 이렇게 해야지만 얘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치? 1대1 대응일 때. 모든 애들이 한 번씩 화살을 쏘면서 한 번씩 화살을 맞고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돼. 그치? 이럴 때 우리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역함수라는 걸 이 f에 대한 역함수라는 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거냐? 똑같이 f라고 표현할 거고요. 지수 자리에다가 -1 붙여주면 그게 역함수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읽을 때 f의 역함수 혹은 f의 인버스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인버스? 리버스의 하여튼 F 인버스라고 읽어줍니다. 알겠지? F 인버스. 알겠지? 그래서 F 인버스 X 뭐 이렇게 읽거나 F 인버스 X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F 역함수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라는 건 X랑 Y랑 역할을 바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야. F1이 4잖아? 그럼 F 인버스 4는 1이 되는 거야. F 인버스 4가 1인 거지. 역함수 거꾸로 쓰면. 그럼 F 인버스 5는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고 F 인버스 3은 얼마야? 이거 2네. F 인버스 3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다 라고 해주면 돼. 그래서 역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성질이 이거야. FA가 B잖아? 그럼 걔는 F 인버스 B는 A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요거 두 개는 서로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걸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물론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게 졸라 중요한 내용이거든. 우린 모든 문제를 이 역함수를 구하려고 할 때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역함수를 공부하는 이유는 있잖아. 역함수 안 구하고 문제 풀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어떤 fx가 이렇게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f 인버스 3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야. f 인버스 3. 그러니까 f 인버스 3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대. 그럼 f 인버스 x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야 되거든? 근데 아직 역함수를 우리가 못 구한다고 해봐. 지금 몰라. 가르친 적이 없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그때 사용하는 성질이 바로 이거야. 일단 얘는 역함수가 반드시 존재하는 1차 함수 1대1 대응 함수 맞습니다. 그쵸? 그럼 얘 역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고 얘를 구하는 방법은 잠깐 이 값을 뭐 예를 들어 별이라고 놔봐. 아니 별이라고 놔봐. f 인버스 3이 별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이 함수면 f 인버스 3이 별이라는 건 f 별이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지. 그럼 얘는 다르게 생각하면 이 소리라고. fx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3 나오니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치? 그럼 뭐 집어넣으면 3 나와? 2분의 7. 그래서 별이 2분의 7이고 얘는 2분의 7입니다 라고 구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고요.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풀 거야. 알겠지? 근데 그래도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을 거라고. 그럼 역함수 어떻게 구하냐 이건데 아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역함수의 뜻이 뭐라 그러냐면 x랑 y랑 역할을 바꾸는 거라 그랬지. 그치? x랑 y랑 역할을 바꾸면 돼. 쉽게 말하면 이 함수에 y는 2x-4란 이 함수에 x랑 y의 역할을 바꾸면 돼. 그 말은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되고 그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걸 우리 뭐라 그래?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걸 우리 뭐라 그러지?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도치? 도치가 뭐야? 도치?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걸 뭐라 그래?
어? 뭐라고? 누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속? 아이씨 감질나게 얘기하지 말고 틀려도 되니까 얘기를 해봐.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걸 뭐라고 해? 아니 x랑 y랑 자리 바꿨대. 뭐 한 거야? 아 진짜 x랑 y랑 자리 바꾸면 이거잖아. x는 2y-4야. 이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긴 해. 근데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 우리 뭐라 그래? 아 이렇게 시험 기간 전에 했었으니까 까먹었을라나? 이렇게 인재가 없다고? 어? 누가 뭐 얘기했어? 어? 그래 대칭 누가 얘기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왜 틀리면 야 이 새끼야 왜 틀려 내가 이래? 어? 틀릴 수도 있지. 얘기를 해봐. 뭐라고 했어? 대칭 무슨 대칭? 무슨 대칭? 점대칭 땡. 아이씨 x랑 y랑 자리 바꾸는 대칭을 뭐라 그래? 멍청이들아. 어? x랑 y랑 자리 바꾸는 대칭 뭐라 그래 윤설아? y는 x대칭. y는 x대칭이다. y는 x대칭이야.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걸 y는 x대칭이라 그래. 다 까먹었니?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어. y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뀌어.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뀌고요. y는 x 대칭하면 자리가 바뀌고요. 그지?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 그지? 가르쳤어. 그치? 근데 어쨌든 얘랑 x랑 y랑 자리 바꾸면 요거지. 그지? 역할을 바꿔 이 소리라고. 그럼 얘를 함수로 정리해보면 2y는 x 플러스 4가 될 거고 y는 얼마가 돼? 2분의 1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바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의 인버스 x다 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f 인버스 3이라는 건 그냥 여기 f 인버스를 구했잖아.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돼. 2분의 3 플러스 2가 2분의 7 나오잖아. 실제로 이게 역함수인 거야.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잘 봐. 얘 그래프부터 그러면 요거지.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y는 마이너스 4 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 2이진 않아? 이렇게. 그지? 두 번째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y절편이 2죠. 그지? 기울기가 뭐야? 2분의 1이니까 증가지.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미안. x절편 뭐 나와? 마이너스 4 나오죠.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얘네 둘은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지? 실제로 맞잖아. 여기 좌표가 얼마야? 2,0인데 걔를 y는 x 채하면 자리가 바뀐 다음에 0,2로 갔지. 그지? 요점 좌표가 얼마야? 0,4죠. 그지? y는 x 채하면 뭐가 바뀌어? 자리가 바뀌니까 요걸로 갔지. 그지? 서로 역함수 관계다. 역함수를 하면 y는 x 대칭하는 거고 y랑 x랑 역할을 바꿔라, 자리를 바꿔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역함수를 실질적으로 구하라고 하면 뭐 하면 된다?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실제로는 잘 안 할 거고요. 그냥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줄 거다. 알겠지?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거야. 알겠지? 굳이 역함수를 구하는 건 귀찮으니까. 알겠지? 얘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풀면 되는데 괜히 뭐 함수까지 구하냐 이거지. 근데 물론 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구할 줄은 알아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역함수라는 건 뭐다? x랑 y랑 역할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y는 x칭이랑 똑같은 역할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자, 이거 무슨 함수? 2차 함수. 그럼 이 함수에 만약에 역함수를 구해줘 라고 했다 해보자. 역함수를 구해줘 라고 너네한테 물어봤어. 그럼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y는 x 대칭이니까 자리 바꾸면 된다고. 그럼 뭐라고 써? x는 y-1의 제곱 플러스 2다 라고 하면 되겠네. 땡! 틀려.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1대1 대응이 아니거든. 왜?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원래는 못 구해.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해주냐? 잘 봐.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꼭지점이 1,2면서 1,2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긴 건가? 이렇게? 맞아?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근데 가로선 그으면 어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역함수를 못 구한다고. 그래서 보통은 너네한테 뭘 얘기해주냐? 이렇게 얘기해줘. 얘의 x가 1보다 클 때만 봐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클 때 여기만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만 보라고. 여긴 뭐 하라는 거야? 지우라는 거야. 그러면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어떤 정의역을 제한하면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럼 얘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식은 그대로 이렇게 가면 돼. 그때 이 정의역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역함수를 이렇게 구했어? 그럼 당연히 함수 꼴로 정리해야 되잖아. 그 y는 꼴로 정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넘겨. 그럼 y-1의
제곱은 2가 넘어갔으니까 x-2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제곱을 풀고 싶잖아. y는 꼴로 하려면. 그럼 제곱을 풀면 어떻게 돼? 루트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 뿔마. 이렇게 생겼지. 그럼 y는 뭐가 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2 플러스 1이 된다 이거야. 그치? 그때 이런 함수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무리수잖아. 무리식이잖아. 무리식. 무리식은 아직 모를 수 있겠구나. 루트를 사용한 걸 무리수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루트를 사용한 식을 무리식이라고 할 거고 이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할 겁니다. 이것도 배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거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y는 x해칭한 거랑 똑같다며. 그지? 그래서 얘를 y는 x해칭한 여기가 1로 왔나? 이쯤으로? 2,1이 되면서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지. 그지? 실제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는 정확하진 않아. 왜 정확하지 않냐? 잘 생각해봐. 원래 실제로 얘를 y는 x해칭하면 요것도 요쪽에 원래 있었지. 근데 나는 이걸 지워버리고 얘를 채택한 거잖아. 그럼 얘가 도대체 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좀 결정해줘야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얘는 숫자 1이지. 이 분홍색은 1보다 큰 함수값을 갖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려면 얘가 플러스여야 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잖아?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좀 따져줘야 되거든.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떻게 따집니까? 이거잖아. 그 따지는 방법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봐. 내가 이 원래 노란색 함수에 x가 1보다 클 때를 보겠다라는 건 정의역을 1보다 클 때만 보겠다라는 거야. 노란색이. 그치? 그럼 노란색의 치역은 뭘 보겠다라는 거야? y가 2보다 클 때만 보겠다 이거야. 그치? 근데 내가 이걸 역함수를 취했더니 이 분홍색이 나와야 된다며. 이 분홍색의 x는 뭐보다 클 때야? 2보다 클 때야. 이 분홍색의 y는 뭐보다 클 때야? 1보다 클 때지. 그지? 그래서 얘가 요거를 따라가. 무슨 말이야? 역함수를 취하잖아? 모든 역할을 바꿔줘야 되거든. 이 새끼 정의역의 범위는 이 새끼의 치역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y가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1대가 되는 거야. 1보다 커져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요 그래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 근데 지금 요 정도 디테일까지는 몰라도 돼. 이건 아직 무리함수를 너네가 모르니까. 내가 기억하는 건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x랑 y랑 자리가 바뀌어. 근데 자리가 바뀔 때 뭐도 바뀌어? 정의역이 치역으로 바뀌고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어.는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정의역, 치역이 다 바뀌는 거야. 알겠지? 역함수라는 건 모든 x, y의 역할을 다 바꿔주면 돼. 알겠지? 그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한다.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아마 무리함수에서 진짜 많이 보는 그래프 개형이 될 겁니다. 이런 거. 알겠지? 엄청 많이 보게 될 거야.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역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역함수가 대충 뭔지는 이제 알겠죠? 역함수 표현하는 방법도 설명을 좀 했고요.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역함수 구하는 거. 역함수 구하는 것도 얘기했죠. x랑 y랑 서로 바꾸면 그게 우린 역함수야. 그래서 여기는 뭐 식으로 써있어서 너무 복잡한데 내가 설명해 준 게 그 다야. x랑 y를 잘 바꿔서 y는 꼴로 정리해주면 그게 역함수다. 알겠지, 준호야? 그 다음에 이어서 역함수의 성질 좀 설명을 해볼게. 일단 첫 번째, 역함수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걔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어.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알겠지? 똑같은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역함수를 취한 다음에 또 역함수를 취한대. 그럼 당연히 뭐가 돼? 그냥 원래대로 똑같겠지. x, y 자리 바꾼 다음에 또 바꿔 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일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이야. 그 다음 이어서 요게 조금 헷갈릴 텐데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합성하겠대.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예를 들어 x라는 정의역이 a이고 y라는 공역이 b야. 이렇게 가는 함수를 f라고 하고 얘가 이렇게 대응된다고 해보자. 그럼 그거의 역함수는 f 인버스겠죠. 그럼 여기서 알아내는 사실이 뭐냐면 FA는 B고요. F 인버스 B는 A입니다. 맞지? 그때 내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시켜보겠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F 합성 F의 인버스 X 요걸 좀 구해보겠대. 근데 거기서 F 인버스로 출발할 거니까 B를 한번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요걸 계산해보면 뭔가 다른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F 인버스 B부터 풀 거잖아 너네. 그럼 얘는 F 뭐가 돼? F 인버스 B는 A가 되겠지. 그럼 FA는 또 뭐가 돼? B가 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잖아 서로. 자기 자신이랑 자기의 역함수랑 합성하잖아. 그러면 그냥 자기 자신이 튀어나온대. 이걸 뭐라 그래?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면 돼. 그걸 뭐라 그래? 준우야? 심준우야?
뭘 집합이야? 항등함수. 아까 했잖아. 항등함수래,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된다.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잖아? 그럼 뭐가 돼? 항등함수가 된대. 근데 순서는 상관없어. F 인버스 합성 FA를 구해봐. 자, FA가 얼마? 규민아, FA가 얼마? 집중을 안 하면 이렇게 혼나는 거야. FA는 얼마? B. 그래서 얘는 F 인버스 B가 되는 거고, F 인버스 B는 얼마야? 다시 A가 되겠지. 그래서 얘도 자기 자신이 나온대. 항등함수가 된다.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하잖아? 그럼 자기 자신이 나온대. 그치? 그래서 항등함수가 된다. 이런 내용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게 많이 나와. 잘 봐. F 합성, F 합성, F 합성, F 합성, F 합성, F 합성, F 합성. 몇 개야? 7개? 하나 더. F 합성 100. 자, 이걸 구하고 싶은데 역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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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함수 이렇게 주는 거야. 자, 이걸 구하래.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언제 다 합성해가 아니라 우리 합성함수에서 교환 법칙은 불가능하지. 근데 결합은 어때? 가능하다. 그럼 내가 안쪽에 있는 거 얘네 둘 먼저 결합해 볼게. 오케이?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했으니까 뭐가 돼? 항등함수. 그지?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 그 항등함수는 합성하는 거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지워져. 그럼 또 얘랑 얘랑 합성시켜. 또 뭐야? 항등함수. 또 뭐야? 항등함수. 또 뭐야? 항등함수.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 100이에요 라고 풀면 끝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이런 간단한 장난질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네.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가 있습니다.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려워. 좀만 참아봐. 좀만 참아봐. 자, 이렇게 가는 걸 F, 이렇게 가는 걸 G라고 합시다. 이렇게 대응된다고 해보자. 그럼 우리가 G 도트 F A가 얼마라는 거 알아? C라는 거 알겠죠? 왜? 얘부터 풀 건데 얘는 뭐가 돼? G, B로 바뀔 거고 걔는 C입니다 라고 풀겠지. 그지? 그럼 잘 봐. 어쨌든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간다라는 건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할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합성함수를 우리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냐면 G 도트 F라고 쓰기로 약속했지. 그지? 그럼 이제 수학자들이 궁금한 게 이거야. 그럼 얘도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 있으면 얘도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지. 그지? 그럼 얘도 한 번에 가고 싶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렇게 가는 게 F면 이렇게 가는 게 뭐야? F의 인버스인 거지. 그지? 이렇게 가는 건 뭐야? G의 인버스인 거지. 그럼 얘는 C에서 A로 다시 돌아가려면 뭐부터 풀어야 돼? G 인버스 풀고 F 인버스 풀어야겠지. 그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줘야지. 그치? 그래야 G 풀고 F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요 함수 G 합성 F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역함수가 분배되거든? 근데 자리가 바뀌어야 돼. 아이고. 이렇게. 다시 한 번만 집중해봐. 한 번만 집중하고 그냥 외워. 자, FG를 합성한 걸 우린 G 도트 F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풀 때 F부터 풀 거니까. 뒤에서부터 풀 거라 했잖아. 그치? 그럼 그 G 도트 F에 대한 역함수를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역함수는 G 인버스를 풀고 F 인버스를 풀어야 돼. 그치? 푸는 게 뭐야? X에 가깝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실제로 이거의 역함수라고.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똑같이 돼야 된대. 그게 어떤 느낌이냐? 역함수가 분배되는데 자리도 바뀌어야 돼. 약간 대우 느낌. 부정되면서 자리가 바뀌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G 도트 F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가 역함수가 분배되면서 자리가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돼. 알겠지? 그럼 그 내용만 기억을 하면 된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G 도트 F에 대한 인버스를 구하라 그러면 F의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가 돼야 된다. 알겠지?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큰일 났네. 대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풀 시간이 없네. 자, 이어서 이것도 설명해야 되거든. 이거 근데 이미 설명을 했어. 잘 봐. 그럼 이제 너네가 역함수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면 이제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이제 교점을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어떤 함수가 요지랄로 생겼대. 너무 어려운 함수를 골랐네.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달라고 해보자. 얘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왜? 1대1 대응이 아니거든. 그치? 그럼 얘 역함수 못 구해. 그럼 얘는 제껴. 잘 됐다. 두 번째. 만약에 이번에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하면 되니까 있을 거야.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뭐 이렇게 생기지 않겠냐? 좀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야, 내가 얘의 역함수를 구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이 노란색의 역함수를 구하면 당연히 그 역함수는 요 점을 지나가지 않을까? 그치? 아, 만약에 야 얘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얘랑 다시 이 노란색이랑 분홍색이 만나는 점이 요 위에 y는 x 위에 말고 또 있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 노란색이 만약에 진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 그럼 그 분홍색도 역함수를 취하면 되게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뿐이지 안 지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 생길 수밖에 없냐? y는 x 위에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쌤 진짜 항상입니까? 아, 그건 아니긴 해. 뭐든지 예외는 있는데 그 예외가 졸라 어려워. 근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지금은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 생겨? y는 x 위에 생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 아,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그럼 역함수 취하면 y는 x에 칭할 거라며. y는 x에 칭하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여기 위에 있겠지. 다른 교점이 생길까? 없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원래 함수가 역함수랑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걔는 굳이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y는 x랑 교점을 찾을 거다. 이 내용인데 이거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시간이 많이 없네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젠장. 자, 여기 있다. 자,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a, b래. 자,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y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x 플러스 10이래. 쟤 어떻게 생겼냐?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나 봐. 그치?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y는 x에 칭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아, 걔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겠지. 그치? 그럼 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굳이 이 점을 찾기 위해서 얘 역함수를 구할 거냐고. 우리 역함수 공부하는 이유는 역함수를 안 구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 생길 수밖에 없다? y는 x 위에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굳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분홍색과 이 파란색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노란색도 지날 거라는 거지. 그럼 난 뭘 하면 되냐? 마이너스 3분의 2의 x 플러스 10과 y는 x를 연립하면 그게 훨씬 편하다 이거지. 넘어가면 10은 3분의 5x가 될 거고 x는 얼마가 된다? 6이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